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몰수와 추징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많이 쓰는 낱말입니다만 몰수라는 낱말이 있죠. 또 추징, 그러면 추징금이라는 말 그것도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몰수와 추징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 예, 몰수라든지 추징이라든지 이런 한자 낱말, 한자 그대로 보면 기본적인 뜻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기본 뜻 이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법률에서 예를 들어서 정의를 어떻게 한다 했을 때는 그쪽에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의미, 기본 뜻이 아닌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의미로 들어가면 좀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쓰이는 전문 용어로서의 몰수와 추징,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 뜻이 무엇이다. 그리고 좀 법률적인 용어로는 대략 어떻다 하는 것은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징금이 나오면 또 이제 벌금이라는 말이 좀 나오죠.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느냐. 또 몰수란 말은 만면 몰수가 있다. 스포츠에서 몰수 게임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자를 보겠습니다. 몰수는 빠진다는 뜻이에요. 빠졌다. 네. 그래서 물에 빠졌다. 삼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의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오른쪽에는 이 또우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우는 손을 얘기합니다. 손. 이쪽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은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돌아올 회다. 그렇죠? 우리가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돌아올 회인데, 이와 비슷한 모양이다. 물살이 이렇게 도는 모양이다. 그래서 도는 물살에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양이다. 물에 빠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빠지게 되면 다 한다, 끝난다, 그런 뜻도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이제 거둘수는 이제 거두어들인다는 것이에요. 뭔가 거두어된다. 이것이 좀 좀 의미가 좀 애매합니다. 뭔가 꼬였다는 것이에요. 실이 꼬였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실을 꼬은다는 것은 묶는다. 죄인을 묶어서 친다. 죄인을 잡아서 이렇게 묶고 치면서 가지고 오는 것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발음이 왔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것이 꼬인다는 것을 안으로 꼬우면서 또 손으로 다독인다, 친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다.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양은 얽힐구다. 거두어들인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추징이라는 글자를 보면 쫓아간다는 것이죠. 죽여간다. 그렇죠. 쫓아간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언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덕부자다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언덕부가 돼요. 네. 언덕을 넘어서 쫓아간다. 간다는 뜻이죠. 언덕을 넘어서 도망간 사람을 쫓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쌍을 퇴를 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다. 이것은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나아간다. 적을 추적하러 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다. 자, 불을 징자는 더욱 복잡합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글자 그대로 보면 조금 글을 척에 이것도 불을 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이게 짝을 미자예요. 그렇죠? 현미경 할 때, 또는 미세하다 할 때 짝을 미자다.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임금왕자 모양의 글자가 여기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 부분이 생략이 됐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깊어지겠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은 글쎄 너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학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짝을 미자와 아래쪽에 무엇이 붙었는데 이것을 임금왕으로 보느냐, 북방임으로 보느냐, 거둔 줄기 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학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부르다 하기 때문에 임금이 부른다 해서 임금왕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옛 글자를 보면, 소 전체를 보면 이것이다. 거둔 줄기라는 것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 드러나게 보인다, 부른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해석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징이다. 예. 징은 뭔가 징수한다라는 의미에 이제 거두어들인다. 뭔가 국가적인 명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또는 추가해서
거두어들인 것을 추징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일단 몰수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무엇을 모조리 빼앗아 거둔다는 뜻이에요. 몰이라는 것은 빠진다고 했습니다. 물에 빠졌다. 물에 빠지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전부란 뜻이에요. 모조리 거두어가는 것. 그것을 몰수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보면 무엇을 재산이나 권리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의 뜻인데 이 글자가 주로 쓰이는 것은 법률의 용어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 형법에서 범죄 행위와 관계된 물건의 소유권을 범인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국가 소유로 옮긴다. 무조건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아무 이유 없이 힘센 사람이 힘 약한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전문 용어로 볼 때는. 그래서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벌에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형과 더불어 집행한다. 단독으로 몰수라는 어떤 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뭐 징역이 얼마다, 금고 얼마다 하면서 부과해서 추가해서 몰수다. 뭘 더 가져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막 국제법상으로도 뭐 이런 적의 나라의 재산을 가져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겠죠. 두 번째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수라는 말이 매스컴에 나왔다 하면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그리고 국가가 가져간다. 아무나 개인이 힘센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에 첫 번째 글자 그대로의 뜻은 무조건 가져가는 게 몰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안 된다. 자, 이제 추징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추가로 징수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징수한다는 건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자, 추징은 부족한 것을 뒤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추가하여 징수하는 것이 추징이다. 그렇죠? 세금 따위에 부족한 것을 나중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을 추징을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추징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 몰수와 관련해서 법률적 용어로 쓸 때는 몰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형법상 몰수해야 할 물건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것을 국가에서 빼앗는 것을 몰수를 한다. 그렇게 몰수해야 할 물건을 몰수를 해야 되는데 몰수를 할 수가 없어. 왜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뭐 다 없애버렸다든지 뭐 잃어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에 돈을 징수하는 일이 추징이다. 네. 원래는 물건을 몰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건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추징이다. 그러면 추징과 몰수는 이쪽의 추징 말고 두 번째 추징은 몰수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의미다. 앞에 몰수할 것이 없으면 추징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세금 추징은 별도의 문제다. 자, 앞에 추징은 이제 추가 징수라는데 징수라는 게 이게 징자라는 게 좀 강제성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라, 공공단체, 지주 등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나 곡식,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인다. 기본적으로는 나라가 되겠죠. 또는 공공단체다. 지주라는 것은 이제 옛날 개념을 보면 거의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거의 상당히 나라에서도 물론 인정이 됐겠고 상당히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징수다. 아무나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공물을 징수한다. 조합비를 징수한다. 혹독한 소장료 징수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목회원 개가 있다. 개에서 뭔가 회비를 징수한다. 그건 좀 징수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이 징수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좀 사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공적인 차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법률용 행정용으로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 거두어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한다. 아무 때나 자 우리 친목회 회비 징수한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몰수와 추징의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몰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몰수해야 될 것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때 돈으로 이렇게 그걸 가져가는 것이 추징이다. 추징금이다. 아마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징금이나 벌금이란 말도 좀 관련되는데 이 벌금이 무엇이냐, 그리고 추징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벌금이라는 것은 규약을 위반했을 때 벌로 내게 하는 돈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조그만 친목계도 그렇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규약을 만들고 그것을 위반하면 벌금 내는 것이다. 꼭 공적인 영역은 아니어도 사적인 영역으로도 벌금은 서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기본 뜻이다. 그리고 이제 좀 법률 용어로서는 재산형벌의 하나다. 그렇죠. 신체형이 아니라 재산형이다.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을 벌금이라 한다. 물론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죠. 벌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노역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추징금과 좀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추징금은 고의로 연체를 해도 노역장이 유치하는 그런 형을 이제 바꾼다 뜻인데 그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 재산 압류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벌금 얼마 또 추징금 얼마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벌금에 대해서는 노역으로도 가능한데 추징금은 못 내더라도 노역은 안 된다. 재산 압류는 가능하다. 추징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은 그대로 소멸된다. 우리가 징역 얼마, 벌금 얼마, 추징금 얼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자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유해 물건의 몰수를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하셨다. 이때 몰수를 써도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는 인터넷에 보면 어떤 국어 사전에 예문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몰수란 말 기본 의미로 보면 빼앗아 가는 것이니까 선생님이 학생들부터 가져간다.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소유권을 어떻게 아무리 유해 물건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엄연히 학생 것인데 담임 선생님이 뺏어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몰수하면 이제 안면 몰수란 말도 나오죠. 안면 몰수다. 전에 알던 친분을 전혀 없던 것으로 하고 모른 채 한다. 알던 사람인데 모른 채 고개 돌리는 거. 안면을 몰수했다. 안면 몰수. 안면, 얼굴 쪽의 면이다. 그렇죠. 안면. 예. 부끄러움이나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구는 것. 안면 몰수다. 스포츠에서는 가끔 몰수 게임이라는 게 나오죠. 두 팀이 붙었는데 한쪽이 굉장한 사유로 뭔가 잘못된 그런 상황일 때는 몰수 게임이다. 그래서 몰수패 또 몰수성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몰수를 하게 되더라도 게임을 점수는 주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 몰수가 됐을 때 축구는 0대3이다. 몰수성 하는 사람은 3점으로 이기고 몰수패하는 팀은 0점이다. 야구는 0대9로 계산하는 것고 농구는 0대20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필요하겠죠. 나중에 득실 차이로 뭔가 전체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는 득실에서는 득점과 실점 이것이 계산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보면 빠질 몰자다. 네, 빠진다. 근데 여기에 이 글자가 온다. 네, 부서진 뼈 알이다. 죽을 사자를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죽을 사변이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물에 빠졌다는 그런 의미로, 글쎄요. 꼭 물에 빠진 죽음만 가리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빠진 몰이다. 생몰년이라는 말 가끔 쓰죠. 태어난 해, 죽은 해, 이렇게 생몰. 이것은 빠질 몰을 써도 되고, 죽을 몰을 써도 된다. 생몰년. 자, 빠질 몰과 관련해서는 낱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몰락했다. 출몰했다. 신출기몰이다. 출몰했다. 범인이 여기저기 출몰했다 하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함몰했다. 그렇죠? 어떻게 구덩이 같은데 이렇게 푹 파여가 없어졌다. 골몰한다. 골도 빠진다는 뜻이에요. 몰입한다. 그렇죠? 한 곳에 집중하는 것. 몰두한다. 마찬가지로 머리를 한 곳에다가 이렇게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몰상식. 상식이 전혀 없다. 깡그리 없다. 몰인정. 인정이 없다. 죽을 몰은 우리가 가지고 쓰는 거는 이제 전몰장병이다. 그렇죠? 전쟁에서 죽은 장병을 전몰장병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숫자는 이제 몰수할 때 숫자는 거둘 수라고 했는데 헷갈리는 게 받을 숫자와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죠? 거두어들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글자가 거둔다, 받는다는 뜻을 확실히 알면 조금 나오는데 알더라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낱말에서. 예를 들어 수익이다. 수익. 어떤 수익 사업이다. 이익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이익을 거두어 드린다. 네.
이것은 이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익을 받는 것이 수익이고 이익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더 많이 쓰인다. 경우에 따라서 이걸 써야 된다. 이익금을 배분을 받았다. 내 소중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거둔다는 것과 받는다는 것은 잘 생각해도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수입이다. 네, 수입할 때는 이걸 쓴다. 거둘 숫자. 받는다는 수입은 일단 없다. 이것은 이런 낱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할 때 수입은 이것을 쓴다. 수입인지도 이걸 쓴다. 수지, 그렇죠. 수입과 지출할 때 수지, 거두고 나가는 것 합쳐서 그렇죠. 이러한 수지도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불교 용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납을 한다. 수납 창구, 그렇죠. 돈을 받는 창구,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수납하는 그때는 거두어 들여 받는 것이다. 근데 이런 수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어떤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 옷을 넣는다든지 무슨 어떤 물건을 넣는다든지 하는 수납 공간 할 때 그것은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조금 헷갈리기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몰수와 추징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미와 이것이 어떤 법률 용어로서 의미가 정의가 됐을 때는 글자 그대로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법률적인 몰수, 법률적인 추징 하면 상당히 복잡하다. 내용이 어떤 조건이나 정의하는 것이 그런 낱말들이 또 한자에는 많이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와 관련된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